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라이브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탄소 가격에 대한 오해, 다시 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23년 2월 17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나단 우드랜드 주한 영국 대사관 기후 외교 총괄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은 에너지 및 환경 싱크탱크인 넥스트그룹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 및 산업계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몇몇 안 되는 싱크탱크 중에 하나로서 데이터 모델링과 정량적 방법론으로 에너지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의 최근 연구 성과인 한국 다배출 기업의 기후 리스크 무대응 비용 분석과 그리고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K맵 로드맵은 더 야심차고 한국 정부 제안보다 강력한 부문별 로드맵을 제시하여서 공공부문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2050 넷제로를 거의 4년 전에 입법하였습니다. 하지만 탈탄소화 여정은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영국은 배출량의 약 45%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확증적으로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탈탄소화를 영국 전력 부문에서 이룬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약 10년 만에 석탄으로 영국 전력 수요의 40%를 공급하는 것에서 22년에는 1.5%로 낮추었습니다. 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더 큰 성공은 영국 해상 풍력 발전으로서 기록적인 26.8%의 발전 비중을 2022년에 보였습니다.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넷제로 달성에 당면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 재고의 탈탄소화와 전기 난방 전환, 그리고 산업의 탈탄소화는 함께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10년 동안 상당한 진전이 필요하겠습니다. 영국 사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봅니다. 먼저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많은 핵심 기술이 존재하고 또 대규모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더욱더 훌륭한 정책 실행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영국 배출권 거래제는 영국의 주요 시장 기반 메커니즘으로 탄소의 가격을 측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인 탄소 가격 책정이 지금까지의 탈탄소화 진행의 핵심이었고, 배출 저감이 더 어려운 여러 부문을 탈탄소화하는데 20년대, 3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국내 지원을 탄소 가격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책정에 대해서 이어가면서 영국은 국제적 탄소 가격 책정의 미래에 대해 전 세계의 의지와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은 점점 더 높은 위상을 국제 무대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OECD는 탄소 완화 접근법에 대한 포용적 포럼 IFCMA를 시작을 하였고요.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논의를 G7, G20, 그리고 WTO, 그리고 IMF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가격에 대한 두 가지 오해, 다시 보기, 이슈 브리핑이 더욱 시의적절합니다. 탄소 가격 정책에 대한 몇몇 오해를 다루면서 탄소 가격 책정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깨뜨렸습니다. 해당 이슈 브리프는 넥스트그룹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에는 두 명의 저명한 연사를 모셨습니다. 한정현 넥스트그룹 선입연구원님은 탄소 가격에 대한 두 가지 오해 다시 보기에 제1저자이십니다. 공공정책 박사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받으신 이후에 정책부문, 공공부문, 공기업, 그리고 NGO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고요. 세계은행 워싱턴 DC 본부에서도 잠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넬라 아이오네는 카본 프라이싱 글로벌 프랙티스의 총괄이시고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글로벌 그린그로스 인스티튜트 GGI의 부국장님이십니다. 페넬라님은 국제은행 부문에서 경험을 쌓으셨고요. 탄소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2005년 최초의 EU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 때부터 발휘해 오셨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기대하며 듣겠습니다. 각 한 15분 정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내 말씀드리자면요. 그리고 모든 참석자분들께서는 마이크와 비디오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A 창에 영어나 한국어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모두 끝난 이후에 Q&A를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시에 반드시 마쳐야만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현님께 첫 번째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정현입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계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나탄께서 이 프로젝트가 영국과 글로벌 기후변화에 갖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한국에 갖는 의미 또한 매우 큽니다. 현재 한국은 NDC 세부 이행계획과 4차 배출권 거래제 조기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탄소 가격제가 경제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탄소 가격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넥스트는 탄소 가격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탄소 가격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여러 우려와 가능성을 재고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 포함된 내용들은 넥스트에서 직접 수행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탄소 가격제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분석한 리뷰 페이퍼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넥스트에서는 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한국의 탄소 가격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신 주한영국 대사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글로벌 탄소 가격제 도입 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탄소 가격제 도입에 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우려와 실증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탄소 기술 전환 및 신규 기업의 진입을 경제 모형에 포함시켰을 때 GDP와 고용, 탄소 세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선행 연구로부터 정부와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탄소 감축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탄소의 가격을 매기려는 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총 68개 국가 및 지역에서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들 탄소 가격제가 커버하는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 정도에 불과하고 파리 협약을 달성하기에 현재 탄소 가격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이 시장 기반 접근법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탄소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구속력 있는 규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붉은색 부분은 ETS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 계획 중인 지역이고 푸른색은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곳입니다. 보시면 탄소세 도입 지역이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탄소 감축 방안이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탄소 가격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실업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 연구들이 탄소세 또는 ETS 도입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연산 가능 일반 균형 모형, 즉 CG를 통해서 미래의 거시경제 효과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결과 대부분 GDP가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례로 IMF의 연구에 따르면 탄소 가격제 도입으로 2050년 GDP가 최대 4.5%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증 연구들은 앞선 시뮬레이션 연구들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제 도입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과 캐나다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탄소세나 ETS가 경제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맥케펜 스탁의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에서 탄소 가격제 도입 2년 차에 GDP 성장률과 고용률은 각각 0.2%포인트와 0.5%포인트 증가했고 4년 차에는 다소 하락했으나 5년 차부터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측 모형과 실증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예측 모형들이 확인한 것처럼 탄소 가격의 상승은 분명히 소비와 투자, 수출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투자 확대, 신산업의 성장 등은 오히려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얼만큼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지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순효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CG로 분석한 과거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경제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모형의 경우 완전 고용과 같은 다소 비현실적인 과정으로 인해 현실 경제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탄소 가격제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저탄소 기술 전환과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등을 경제 모형에 포함시켜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탄소 가격제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때 기업의 저탄소 기술 전환과 신규 기업의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탄소 가격제 도입에 따른 GDP 감소와 실업률 증가를 과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2050년까지 20년 대비 배출량 35%를 감축할 수 있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가정하고 탄소세 도입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탄소 집약적 기술로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부산물로 배출하고 배출량에 대한 탄소세가 부과되지만 기업은 자체적인 비용 지출을 통해서 배출량을 감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탄소 기술로 탄소는 전혀 배출하지 않지만 기술 채택과 관련된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포스코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철을 생산할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이에 대해 탄소세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수소환원 제철과 같은 저탄소 기술을 사용해서 철을 생산한다면 탄소세는 부과받지 않겠지만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설비 투자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는 구직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인구직으로 인한 단기 실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세 수익은 가계로 정액 이전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세 가지 모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벤치마크 모형은 저탄소 기술 전환과 신규 기업 진입을 모두 고려합니다. 한편 No Firm Entry 모형은 신규 기업의 진입은 고려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저탄소 기술 전환만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마크 모형에서는 포스코나 삼성전자 같이 기존에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아리백을 실현하는 동시에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할 수 있지만 노퍼멘트리 모형에서는 시장 내에 새로운 기업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만 아리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No Entry, No Tech Adopt 모형은 기업의 저탄소 기술 채택과 신규 기업의 진입을 모두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모두 탄소를 계속 배출하고 탄소세를 내면서 생산을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신규 기업은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내에 추가적인 기술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모형에서는 경제 전반의 생산 기술 구조가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모형 간의 탄소세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모형과 기업 진입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경우는 탄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총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 전환과 기업 진입을 모두 배제한 경우에는 탄소 가격 부과에 따라서 총 생산과 소비가 크게 하락하고 지속적인 실업률 상승을 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탄소 가격이 기업들로 하여금 저탄소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탄소 가격이 증가할수록 탄소 집약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게 되고 기업은 저탄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에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내에 저탄소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증가하고 이들이 탄소 배출 기업의 생산성 하락을 상쇄하면서 경제 전체의 총 생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No Entry, No Tech Adopt 모형에서는 탄소 배출 기업의 한계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들 기업에서 고용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나 기술 전환과 기업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생산량과 고용 감소가 저탄소 기업의 생산 및 고용 증가라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상쇄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총생산, 소비, 고용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하락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No Farm Entry 모형에서 총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 기업이 진입하지 않더라도 기존 기업들의 저탄소 생산 공정 전환만으로도 경제 성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률이 상승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탄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녹색 기술을 채택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이들 기업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률 상승은 제한적으로만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하단의 두 그래프를 보시면 저탄소 산업과 산소집약적 산업의 실질 임금이 모두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로 이어지게 되고 부문 간 일자리 전환을 촉진하고 실업률 상승을 제한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탄소 세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모형 간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술 전환과 기업 진입이 가능하다면 그 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GDP에 대비 세수 비율이 약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기술 전환과 기업 진입이 동반된다면 더 낮은 탄소세로 동일한 양의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탄소 가격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 가격제가 경제 성장에 반드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조정, 즉 저탄소 기술 채택과 신규 기업 진입을 고려하면 탄소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생산과 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 기업에서 저탄소 기업으로 일자리와 고용이 재배치되고 실질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의 탄소 가격제 도입 효과를 검증한 최근의 실증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두 번째로 탄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드는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이 탄소 가격 상승에 대응해서 생산 기술을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가격은 탄소 배출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줌으로써 정책을 통한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기술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파리 협약이나 EU의 CBAM 등 탄소 가격 상승 압력과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 SK의 수소 사업 밸류체인, 삼성물산의 무시멘트 콘크리트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또한 카본큐어나 그린어리와 같이 저탄소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사례들은 기술 전환에 대한 탄소 가격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선행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의 저탄소 기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이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탄소 가격제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ETS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과도한 무상할당과 1.5도 시나리오를 충족하지 못하는 배출 총 허용량으로 인해서 ETS하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이 진짜 탄소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ETS가 기업의 저탄소 생산 기술 전환에 효과적인 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 허용 총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배출권 거래제의 개선을 통해서 탄소 가격을 현실화하고 가격의 신호 효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가격제 운용을 통해서 거둬들인 수익이 기업의 저탄소 기술 수준 향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현재 KETS 하에서 탄소 가격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기술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회수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최근 내놓고 있습니다. 탄소세를 운영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탄소세 수입을 활용해서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하거나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정책에 탄소세 수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배출권 경매 수익을 기업의 저탄소 기술 전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KETS 3년간 누적 경매 수익은 하나로 약 8억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유상할당 비율을 높일 경우에는 더 많은 경매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이 확보된 재원을 탄소 차익 계약 제도와 같이 탄소 저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사용한다면 저탄소의 경제로의 이행을 더 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끝으로 기업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탄소 집약적 기업은 결국 수익성 악화로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 탄소 가격 도입을 통해서 탄소 배출 비용을 자발적으로 내부화해서 탄소 가격 상승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 부문에 탄소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탄소 비용이 높은 고탄소 사업에 대한 내부 투자를 배제하고 저탄소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은 한국이나 EU 등 주요 배출권 거래 시세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의 내부 탄소 비용을 책정함으로써 변동성이 높은 ETS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KTNG도 내부 탄소 가격을 톤당 5만 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KTS 누적 최고가인 48,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EU 탄소 국경세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내부 탄소 가격 도입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것은 관세를 회피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탄소 가격 도입을 통해서 기업은 탄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영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Jungyeon, thanks so much for that really fascinating 네, presentation.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또 이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현재 Q&A 챗박스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은 모아서 두 발표를 모두 듣고 나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Q&A 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페넬라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페넬라님께서는 좀 더 자세하게 탄소 가격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맥락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페넬라님께서 또 GGGI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GGI는 서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기구이고요. 페넬라님께서 탄소 가격제 부서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Jonathan.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공유를 직접 해야 될까요? 네,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조나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한 영국 대사관에 오늘 이 웨비나의 발언 기회에 발표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울이 아니라 자카르타에서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정부와 함께 국제 탄소 거래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또 수년간 이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상당한 또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방금 있었던 발표와 조나단님의 모두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서는 배출량을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감축을 해야만 합니다. 조나단님의 모두 발언에서 영국이 45%나 배출량을 감축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오해를 다시 보고 또 타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 가격 제도가 어떤 경제 성장이나 고용에 본격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탄소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와 또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의 가격 상승 억제법을 보게 되면은 거의 1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자금을 녹색 기술에 international trade.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많은 한화가 굉장히 많은 솔라 패널을 미국 내에서 제조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한 한국 내에서의 고용 혹은 일자리 타격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ETS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탄소 가격의 책정이 국제적인 탄소 거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또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특히 조나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감이 더욱 어려운 산업에서의 저감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상 풍력 발전이나 아니면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동반될 수가 있는 그런 수단인 것이죠. 저는 페넬라 아운이고요. 저는 카본 프라이싱 글로벌 프랙티스와 GGGI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GGGI에 대해서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한 강력한 국제기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인데요. 저희는 본격적인 범정부간 그리고 국제조직입니다. 국제기구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유엔이나 아니면 세계은행 같은 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저희가 회원 제도 혹은 멤버십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45개국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9개국의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저희의 회원국들이 그들의 경제를 좀 더 녹색 성장의 모델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가격 책정이나 아니면 배출량 저감 같은 모든 목표들에서 저희가 정책 조언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 녹색 파이낸싱, 그린 파이낸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후 재원 조달이나 아니면은 투자나 사입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그 탄소 가격 정책 그리고 책정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를 하는 것인데요. 국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분야라면은 GGGI를 그렇게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법한 이유도 저희가 공공 분야, 정부와 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탄소 가격과 관련해서 한국의 동향이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국제 탄소 거래가 여기에 또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앞서 발표에서도 다루어졌지만 한국은 국내외적인 공약을 천명을 하였습니다. 국제 기후 협약에 따라서 그런 공약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들을 이제 설정을 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 넷제로의 정책 기조를 발표를 하였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개별적인 감축 조치를 통해서 그리고 배출량 거래 제도를 통해서 또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ETS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의 73%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현재 3차 KETS가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과 어떤 연계를 보게 되면 국제적인 탄소 거래에 어느 정도 수용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데요. 다소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스킨, 예를 들면 중국의 ETS로부터 탄소를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유럽과의 연결해서 구매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셋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배출량을 감축하는 활동이 한국이나 아니면
전력 효율성과 관련된 활동이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진행되었을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감축량 공약에 포함되는 감축량으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그 크레딧을 다양한 스킴을 통해서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이제 실행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 한국의 NDC가 해외 감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크레딧이 좀 더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DC와 관련된 목표가 또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넷제로와 관련된 목표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텐데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넷제로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카본 싱크와 같은 그런 숲을 제외한다면 넷제로를 위해서 아주 공세적인 활동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배출량 저감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더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가 있겠죠. 유상 할당을 증가를 함으로써 다양한 이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유연성 비율을 또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국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 저감량을 한국으로 수입을 해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파리 협약의 6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파리 협약의 6조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치 않으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리 협약이나 교토의정서 6조의 내용을 굉장히 잘 아신다면 가서 물 한 잔 떠오셔도 되겠습니다.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국가들 가운데 2020년까지의 목표를 상정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석서 1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선진국인 국가들이 부석서 1 국가로 묶여 있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이 있었고 대조적으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개발 중이다. 후발 국가들이다라고 간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균형이 있었고 특히 한국과 같은 국가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느 쪽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가, 목표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가와 같은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교토의정서에서는 ETS 배출 거래제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국제 탄소 거래는 성장 개발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과는 살짝 다른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 성장 개발 체제에서 허락이 되었던 것은 비부석서 1 국가,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에서 부석서 1의 국가인 독일로 감축분을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이 더 이상 배출량을 감축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남아공에서 진행되었던 배출량 저감을 구매를 해서 사서 독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배출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주 열심히 경주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허점이 있다라고 간주가 되었고요. 어떤 원리는 기본적으로 배출 감축 구매 계약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파리 협약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들이 NDC를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콜롬비아, 남아공, 한국, 시나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미국 다 타겟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29%를
조건 없이 감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공약을 하고 확실하게 천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국가들은 50%, 어떤 국가들은 12%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잡는 것이죠. 국가들 간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훨씬 더 성공적으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출량을 감축했다. 그래서 29%를 넘어서는 감축량을 보였다. 혹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추가적인 크레딧을 거래를 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내에 For Asian, 혹은 한중일과 같은 굉장히 배출량 줄이기가 어려운 산업들이 많은 극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감축 결과 구매 계약, 모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토정서에서 불렀던 얼파, 배출 감축 구매 계약과 말은 다르지만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 6조는 그렇게 내용이 긴 조는 아닙니다. 6조 2항과 6조 4항이 있는데요.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고 왜 이것이 이제 작동 잘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모두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DC를 통해서 모든 국가가 이제 감축을 천명을 하고 그리고 발전된 자발적 협력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부르고 거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자발적 협력은 메릴랜드 대학이 2019년에 시작한 기구를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국제 거래를 통해서 NDC의 달성 비용을 전 세계적으로 50%나 감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 거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될 수가 있죠. 또 모든 국제 거래는 6.2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2025년부터 국제 거래 메커니즘이 가용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 메커니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한 기관에 의해서 중개가 되면서 거래할 수가 있고 아니면 당사 간의 직접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중요한데요. 단순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국제 목표에 의해서 정부가 감축을 해야 되는 단순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국 기업 중에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이제 골라서 예를 들면 좀 더 익숙한 이름인 삼성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등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할 때 당연히 이슈가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EU가 노키아나 다른 회사들 잘 생각나진 않지만은요, 유럽에 있는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라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려면은 삼성이 유럽에서 판매를 할 때 마찬가지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적어야 된다라는 것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삼성의 휴대폰이 유럽의 휴대폰보다 더 저렴할 수가 있죠. 경쟁에서 가격 기반으로 더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국경세를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를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제품 생산 과정에서 기울이지 않았다면 유럽의 국경을 넘는 순간에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녹색 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는 실행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라기보다는 세금이니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이 작동 원리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조나단님께서 좀 더 빨리 진행하라고 화면을 켜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을 빠르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개 국가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인데요. 몇 개 국가들이 여기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ITMO, 즉 국제적 감축 실적 관련해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계약은 이미 체결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GGGI는 여기서 약 12개 정도의 국가에서 활동을 하면서 3천만 달러 정도의 기술 지원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들 국가들이 거래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이 국제 거래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일본 모델입니다. 일본 모델을 보시면 기술 공유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투자가 많이 수반이 되는데요.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달성이 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트모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준비가 될 텐데 그때까지 한국은 약 350만 정도를 구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위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트모를 구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성숙된 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더 빠르게 감축량을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두 가지 모두를 활용을 해야 필요한 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넬라님. 굉장히 포괄적으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거래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다이내믹이 있는지 탄소 거래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이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발표 감사드립니다. Q&A 박스를 지금 봤는데요. 질문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혹시 올라오면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지금이라도 질문이 떠오르신 분은 영어든 한국어든 좋으니 질문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영국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탄소 가격제를 매우 비용 효율적인 넷 제로를 위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슬라이드 중 하나에서 제가 봤는데 영국에서 탄소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70불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동시에 이 영국은 이 가격 외적인 정책 메커니즘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까지 이 발전 부문에서 화석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고 또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이 한국의 탄소 중립 로드맵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시장 기반의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ETS와 같은 메커니즘과 비가격 기반의 메커니즘 사이의 균형이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3월에 발표되는 NDC 로드맵과 탄소중립 기본법은 향후 20년간 한국의 그 탄소중립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법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책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되고 매우 구체적인 계획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축 경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2030년과 50년의 감축 목표만 설정하고 있고 중간 감축 경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 연도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로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진 과제들을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 규모나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 정치적 약속과 가격 기반 메커니즘 간의 밸런스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가격 기반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행위자들에게 탄소 가격 상승에 대해서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약속 같은 비가격 메커니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고 국가도 스스로를 구속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한국의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기반 메커니즘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넷제로를 위한 정책 목표는 이미 한국에 많이 나와 있고 이제는 이것들을 행위자들이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행위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unghyun, thanks. Thanks so 네, much.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So we're going to turn now to the Q&A box. And I think 네, 그러면 Q&A 상자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페넬라님을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제가 발표 때 5분 더 들여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GGGI에서 이 6조 프레임워크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언제나 15분을 지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 파리협약의 6조는 짧은 시간 내에 모두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GGGI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즉 네팔에 있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정부가 이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탄소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정부인, 즉 유럽 정부에 있는 바이어에게 판매를 하려고 현재 네팔 정부와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스웨덴 정부와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규모가 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일단 탄소 가격제의 의도 중 하나는 변혁적인 변화, 즉 트랜스포메이션을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녹색 성장으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NDC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믹스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루프탑 솔라 관련해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 정부와 일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활동들은 거래, 설계에만 관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감축량의 측정이나 베이스라인 설정, 거래, 관련된 활동도 있고 또 정부들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파리 협약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필요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마련하는 데 또 책임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탄소 거래 플랫폼과 또 펀딩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셀러와 바이어 쪽에서 이러한 활동이 더 빨리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I'm going to turn now to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다뤄보겠는데요. 과거에 GGGI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현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한국의 탄소 평균가가 2022년에 21년 대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동시에 한국에서는 훨씬 더 야심찬 NDC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연구원님께, 선임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 가격이 하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ETS 시장에 대한 참여도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TS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탄소 가격이 시장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상할당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탄소 가격 비중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탄소 가격이 더 하락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Thanks, Jingyan. Fenella, anything to add to that? No, I agree. The government have 네, 첨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무료 할당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할당을 줄이면서 유통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수급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은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적인 시장으로부터 KETS 시스템을 수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향후에 이 메커니즘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페놀라님께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발적인 시장과 컴플라이언스 시장에 관련된 주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웨비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볼런터리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중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그 유닛을 자신들의 감축량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 감축량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 1톤을 2개 국가에서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상응 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활동 그리고 동일한 거래지만 파리 협약 제6조 하에 넣어놓으면 한국이 이것을 기후 대응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판매자 정부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판매자 정부는 판매를 원하지 않을 수도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볼런터리 시장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이든 이 판매자 국가에서 판매를 할 의지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자신의 상계에 이미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넬라님. 네, 이제 한선임 연구원님께 다음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KETS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요. 저희 참석자 중에 한 분님께서 이것을 탈탄소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 정부가 이제 가격 하한제를 이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IMF가 제기를 하고 있는 가격 하한제, 한국에서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세는 탄소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비용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면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리한 측면도 있고, 또 배출권 거래제는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지만 탄소세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그 수요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탄소 감축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 말씀하셨듯이 OECD나 IMF에서 탄소 가격 하한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OECD 연구에 따르면 한국처럼 전력과 산업 부분이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에서 탄소세와 유사한 탄소 가격 하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감축을 촉진하고 배출과 관련된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ETS가 작동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탄소세를 더 도입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더 합의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ingyan, thank you. So I'm going to give you both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실 탄소 가격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페넬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GGI가 한국의 사업 개발자들에게 그랜트 자금을 제공을 하시나요? 파리협약 6.2조 하에서 사업을 개발할 때요. 그리고 GGGI는 한국과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랜트, 즉 보조금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제안서를 받기는 합니다. 탄소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각국의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고 또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개발을 위한 페이먼트, 즉 지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보조금이라고 하진 않을 것이고 또 경쟁 입찰 프로세스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 개발사들과는 이런 방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민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하고 있는 모든 회원국에서 이 민간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탄소 관련 파이낸스 또는 기후 파이낸스 등에 대한 자금 조달은 또 다른 분야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Which I think we're probably going to be able to.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여사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NDC가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국제 시장에서 더 많은 그 탄소 크레딧을 획득해야 되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정부가 이런 탄소 크레딧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한국의 잠시만요. 한국의 NDC가 달성하기 힘들다는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국가가 설정한 목표에 있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탄소 급경세나 여러 가지 탄소 가격 상승 압력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도 이제는 탄소 가격을 환율이나 유가와 같이 변동성은 심하지만 반드시 컨트롤해야 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어, 그것이 야심찬 계획일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감축 경로와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Thanks so much. So I think we've actually now come 네, towards the end.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션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나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전망을 했을 때 탄소 가격제 관련해서 어떠한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각 리더들은 어떻게 이에 대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국제적인 맥락에서요. 네, 시민사회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탄소 가격제와 시민사회 그리고 탄소 거래와 시민사회라는 것은 항상 이견이 있었던 편하지 않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양쪽의 활동에 대해서 서로 좀 편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니까요. 물론 한국도 매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모든 주체가 내부적인 탄소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탄소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어느 시점에는 이 크레딧 가격이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비용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도입을 하고 관련된 조치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레딧 가격이 너무나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인 이 탄소 비용을 제대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기구들이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국 대기업 CEO 분과 이번 주 초에 대화를 했었는데요. 사내 탄소 가격을 약 $100 이상으로 설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비즈니스 리더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all the work on the report and the issues brief and comments today. What do you want to see? 네, 보고서 이슈 브리프 기여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국 정부의 다음 단계 또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한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ETS가 유일한 탄소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ETS를 개선해서 탄소 가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ETS를 통해서 거둬들인 수익이 탄소 중립을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크면서도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더 효과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Great, thank you very much. 네, So 대단히 that- 감사합니다. Together an end to today's 네, session.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넥스트 그룹 그리고 특히 한정현 선임연구원님께 좋은 성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중요한 연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리라고 봅니다. 페넬라님께도 인도네시아에서 접속을 해주셔서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대화를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한 영국 대서관 대표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질문 다루지 못한 한두 개가 남아 있는데 또 다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